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외면한 순간에 아가씨 때는 출근길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과 의욕임하고 솟았는데 그때 나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을 쳐다보기도 싫었다. 평생 자신감이 없이 그렇게 바닥을 쳐본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7, 8개월 정도 그랬던 것 같다.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빠지겠지. 출퇴근하면서 빠지겠지. 그런데 4kg는 안 빠졌다. 누군가는 4kg 이제 며칠 굶고 운동하면은 금방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키가 158 정도이기 때문에 4kg 차이는 어마어마했다. 아기 한 명을 늘 업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말이다. 몸도 무겁고 자신감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입을 옷도 없었다. 항상 살을 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한지에서 큰 옷은 사지가 않았다. 옷장에 옷이 정말 많았음에도 당장 입을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 출퇴근 복장이 몇 벌이 안 되었다. 같은 옷을 계속 번갈아 입었고 그나마도 입을 수 있는 옷은 허리가 고무줄로 된 통치마 같은 스타일, 나를 가리키는데 충실한 그런 옷뿐이었다.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던 나였는데 세상에 이렇게 우울할 수가 없었다. 공부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나도 살이 쪘을 때 그렇게 몸이 붓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살이 찌는 이유와 살이 빠지는 원리를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그때의 나에게 대입해 보았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우울했는지, 왜 그렇게 살이 안 빠졌는지 정말 거절적처럼 꼭 맞아떨어졌다. 그래 내가 그때 그랬지. 그래서 하체가 늘 붓고 허벅지가 진짜 굵었지. 그래서 그렇게 라면을 먹었지. 창업을 했을 때만 해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호떡이었다. 가게 근처에 호떡집이 있어서 오후에 당이 떨어지거나 입이 심심할 때마다 호떡을 사들고 와서 동생이랑 하나씩 나눠서 먹었다. 그랬더니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밀가루를 끊었다. 밀가루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는 미리 수입될 때 들어가는 방부제와 표백제가 문제다. 그 표백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래서 밀가루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긴지를 알게 된 순간 그 수입 밀가루는 먹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밀크커피도 끊었고 밀가루도 끊었으며 그 좋아하던 호떡도 끊었다. 그리고 현미밥을 먹기 시작했다. 공부할수록 현미밥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무조건 현미밥을 먹었는데 당연하게도 아이 입맛에 현미밥이 맞을 리가 없고 가끔 현미밥 없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투정도 부렸다. 집에 친구도 안 데려왔다 하지만은 나는 지금까지 100% 현미에 검정콩을 넣어서 밥을 지어 먹는다. 고객들에도 물론 현미밥을 권한다. 이것은 나중에 주비스 푸드의 현미밥바가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다. 아니, 새끼 밥을 다 먹고 어떻게 살 빼요? 그런데 쉽게 살찌는 사람의 공통적인 식습관이 하나 더 있다. 밥은 살이 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적게 먹지만 반찬은 진짜 많이 먹는다. 그런데 반찬은 소금이나 설탕 없이 조리할 수가 없다. 반찬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결국 순환을 방해하는 소금도 많이 먹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고객들에게 반찬의 양을 줄이라고 권한다. 밥보다 반찬을 더 많이 먹지 말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밥 한 숟가락에 반찬 한 젓가락 먹는 정도를 유지하면 반찬의 양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금, 설탕 섭취량도 줄어든다. 이 부분은 나중에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고객들이 쓴 식단 일기를 분석해 본 결과 살이 잘 안 빠지는 고객들은 예를 들어 밥은 3분의 1 공기를 먹어도 반찬을 8가지 먹었다. 3분의 1 공기라는 밥의 양은 아무리 아껴 먹어도 8숟가락이 안 나온다. 그러니 식단 일기에 밥을 3분의 1 공기 먹었다고 쓴 고객들은 밥보다도 반찬을 더 많이 먹었다는 의미다. 식당에 가서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 지켜보면 알 수가 있다. 밥을 다 먹고도 젓가락을 못 내려놓는다. 며칠을 조림 하나 못 집어먹고 어묵 하나 집어먹고 반찬 그릇이 다 비을 때까지 젓가락을 못 내려놓는다. 왜냐? 포만감이 없기 때문이다. 왜 포만감이 없냐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서다. 그러니 아무리 밥을 조금 먹어도 자꾸 붓고 살이 찐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들은 밥 대신에 반찬이나 간식으로 배를 채워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과거에는 5대 영양소로 충분했지만 우리나라도 근대에 의해 6대 영양소인 섬유질이 필요해졌다. 예전에는 채소 위주로 섭취하다 보니 섬유질이 부족할 틈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영양 섭취가 대폭 늘어나면서 동물성 지방을 처리하고 내보낼 섬유질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의 식단에 무조건 채소를 포함시켰다.
몸속에 과다하게 쌓인 지방, 혈관에 있는 지방을 내보내야 순환이 되면서 부종이 없어지고 감량이 잘 되기 때문이었다. 나물무침 같은 음식도 도움이 되지만 아무래도 데치면서 영양소도 일부 파괴되고 달고 짠 양념을 해야 하니 나물보다 생채소가 나았다. 이렇게 인체의 메커니즘과 영양학 공부를 한 후에 프로그램을 새로 짜고 적용하고 업데이트하기를 반복했다. 처음 주비스를 오픈했을 때는 기계관리가 최우선이었지만 내가 공부를 한 이후에는 바로 새끼 먹이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다. 고객들에게 상담할 때 새끼 식사를 제대로 하셔야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하면 아니 새끼 밥을 따먹고 어떻게 살을 빼요? 내가 밥 먹어봤는데 안 빠져있어요 라고 의심하는 고객들이 많았다. 그런 고객들에게는 안 빠지면 환불해 드릴게요. 대신에 밥은 꼭 현미밥으로 드시고 밀가루, 밀크, 커피, 술 이 세 가지는 드시면 안 돼요. 이걸 지켜 환불해 드려요 라며 안심시켜 드렸다. 그렇게 건강한 음식을 잘 먹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한 후에 정말 좋은 결과를 거두었던 고객 한 분이 생각이 난다. 어느 날 차분한 인생의 50대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상담을 받으셨다. 고위 공직자인 남편을 따라서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왔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평균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이 좀 쪄도 그런가 하고 살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결과가 너무 안 좋다고 나왔다. 당시 78kg 정도였는데 내장 지방도 많고 고지혈증도 있다고 했다. 그분은 우리 프로그램 설명에서 만족스러워하며 결제까지 마치고 돌아가셨다. 실제로 관리 한두 번 만에 2-3kg 정도 빠졌는데 며칠 후에 남편이 화를 불같이 내며 찾아왔다. 고위 공직자라는 남편은 이런 믿지 못할 회사에서 무슨 살을 빼준다고 광고를 하느냐며 당장 환불해 달라고 했다. 당시에 지점이 10개쯤 있었고 연 며칠도 100원 더였는데 그분의 거친 표현에 난 정말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환불해 드렸다. 그런데 정확히 3일 뒤에 다시 고객이 찾아왔다. 남편과 병원에 갔더니 식욕 억제제 약을 3개월치나 처방해 주더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적어도 비만인 경우에는 처방해 준다던데 그래서 몇 주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약을 나보고 3개월이나 먹으라고 약을 먹으려니까 더 겁이 났다. 그래서 그 고객은 내가 당신 따라서 외국 가는데 이 돈은 못 쓰냐며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와들으면서 크게 싸우셨다고 했다. 그리고 정말 환불해 드린 돈을 다시 들고 오셨다. 그렇게 해서 그 고객은 적정 체중인 52kg까지 감량했고 자연스럽게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정상으로 들어왔다. 매우 건강해졌다는 의사의 소견도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관리를 다 마치고 얼마 후에 본점으로 난 화분이 하나 배달되어 왔다. 요원 양쪽에 딱 2마디 남편 고맙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불같이 화를 내던 그 남편으로서는 최대한의 감사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몇 년 후에 두 분은 다시 해외로 나가셨다고 들었다. 감량 결과가 좋아서 기억에도 남기도 하지만 나는 당시 그분께 아들을 키우는 법도 배웠다. 아들을 키울 때는 지금 좋을 거냐 나중에 좋을 거냐 이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하셨다. 아들도 좋고 물도 좋지만 아들은 늦게 철드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섭섭해도 나중에 좋을 수 있다는 조언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다. 조 원장, 다이어트도 그런 것 같아. 약 먹고 굶어가면서 빨리 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는 안 좋을 수 있잖아. 그런데 저기서는 나중에도 내 몸이 좋은 것을 가르쳐 주니까 아들 키우는 것도 똑같아. 아들 고민도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와요.